예, 다음으로는 이제 교수님의 시선으로 에버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자상거래 무역학과의 박상윤 교수님이 들려주시겠습니다. 이분은 연구라든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다 에버노트에다 기록하고 하시는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에버노트로 인해서 슈퍼맨이 되셨다 합니다. 어떻게 슈퍼맨이 되셨는지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슈퍼맨이 된 게 아니라 되고 싶다라고 표현인데 됐다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에버노트와 함께하는 이제 대학 교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경남과기대 전자상거래 무역학과에 있고요. 과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 쪽 많이 관심 있고 연구 주제도 그쪽이고요. 이제 옛날에는 그 개발자로서 저 생활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에버노트의 모토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맨날 이런 것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당신은 필요한 것만 기억한다고. 그래서 예,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잊어먹고 건망증도 심하고 만났던 사람들 저 사람 본 것 같은데 까먹고 뭐 이런 것이 반복돼요. 그리고 제가 둔 거 어디인지 못 찾고 그리고 수첩 여러 개입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펜도 잊어먹고 몰스킨 펜 노트 너무 좋아서 폼도 나서 샀다가 얼마 안 쓰고 접어둔 몰스킨 여러 권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천성이 게으르고 기억도 잘 못하고 필요한 것만 기억하길 좋아하는 제가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얼마큼 많이 더 좋아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학 교수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일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보통 대학 교수님들이 뭐 10년 전 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제 소셜미디어 영역들은 1, 2년 전만 얘기를 가르쳐도 아주 옛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내용, 재작년에 했던 내용은 거의 절반 이상의 수업 시간에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학생들은 절반은 졸고 자고 뭐 필기한 사람 필기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대학교의 수업 분위기도 좀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학생들이 함께 일어나서 뭐 벽에 일어나서 활동도 하고 이런 수업 분위기로 사실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이 제일 많은 일이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또한 학술대회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자리를 제일 많이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그다음에 보통 최근에 들어서는 연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과 파트너들과 이제 공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산업협력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경남 진주에서 왔는데요. 진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체들을 얼마나 잘 활성화시켜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그런 역할들을 사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체 분들과 만나서 미팅하고 회의하고 때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저 연구실에 같은 학사, 석사 이런 학생들과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거나 동료 교수님들과 진행할 때 이 일들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예, 많은 흔적이 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게 제 책상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천성이 게으르고 정리하는 거 무척 싫어하는 저로서는 이것이 귀찮아서 이렇게 쌓아놓고 보면 정리 안 된 채 저 파일들, 문서들이 쌓여 있고 그 한 책상 갖고는 모질라서 옆에 책상을 또 도배하고 이렇게 책상들이 정리 안 된 채 남아있는 수많은 자료들로 뭐 정신없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수업 방식이 앉아서 수업 듣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어나서 조별로 활동들을 하고 발표하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마찬가지로 흔적들이 남습니다. 저 수업은 제가 시스템 분석 설계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내용들인데요. 시스템 분석이라는 설계라는 과목이 일반 학생들이 무척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유도하려고 이게 마인드맵
비슷한 거 아니면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졸 수가 없습니다. 졸 수도 없고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재밌게 수업들을 참여해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문제는 수업 끝나고 저만한 흔적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간다든가 관리가 안 된다든가 어느 조가 어떻게 많이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수첩에도 적어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는 수첩 관리 잘 못하고 학교에서 받은 올해 업무일지 수첩은 하나도 안 썼고 제가 전에 외국 갔을 때 샀던 그 수첩은 지금 보니까 절반도 안 써 있고 그리고 또 새 노트 사고 뭐 이런 생활들. 근데 저는 그래서 다른 분 뭐 독서 노트를 달성했다 어떤 분 책들 그러니까 정리를 잘한다 그런 책들을 봤는데 그거는 습관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리를 잘하고 메모를 잘하고 이런 것들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차라리 뭐 하늘이 바뀌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습관을 남들이 권고하듯이 바꿀 것이냐? 아니 바꾸지 말자. 아니 내가 굳이 수첩 정리 잘 못하는 걸 뒤늦게 나면 수첩 정리 잘한다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수첩 정리를 잘할 것이냐? 아예 못할 거 못한다고 포기하자라고 선언을 해버리고요. 예, 논문 쓰려면 저렇게 참고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 막 복사해서 넣습니다. 저 자료가 지금 10년째 쌓여 있습니다. 찾아보면 논문 찾은 거, 출력한 거, 그 여러 개 막 섞여 들어가 있고, 뽑았다, 일단 정리해지 넣었다가 정리한 채는 논문 파일들. 그러니까 저렇게 쌓여있는 논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제 명함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서 보는데, 집에,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논문, 간혹 가다 이제 명함을 보면, 한 분한테 명함 받는 게 한 몇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명함을 받았는데 다음번에 왔을 때 이분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서 또 받고 그리고 정리한 데 갖고 또 쌓여있고 이렇게 쌓여있는 저 명함들 저러니 제가 업체 관리를 업체 기업체를 도와주는 일을 얼마나 잘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보자 해서 첫 번째 냈던 솔루션은 소셜미디어로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것들은 학생들이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게으르니까 제가 타이핑하고 이런 것도 귀찮아서 학생별로 그 흔적들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절한 미디어가 소셜미디어더라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이제 기록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남기도록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학생들을 강요하고 안 하면 학점 준다고 위협하고 그래갖고 페이스북에 강립하고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제가 기록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기억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온라인 활동, 토론하기, 과제 제출도 학생들 보고 하게끔 하고 저는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도 확인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종호했으면 그 근거를 남겨라.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남기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진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그러면 어디다 올릴까? 플리커나 피카사 웹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여러 가지 세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리커나 피카사 웹에 올라가는 것들은 너무나도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블로그는 글쓰기가 또 여전히 어렵고 페이스북은 지난 자료는 못 찾는다는 거죠. 지난 자료 못 찾으니까 결국 성적을 평가한다든가 학점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만난 게 에버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버노트를 가지고 뭘 했냐? 에버노트에 기록을 다 남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그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을 다시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유하는 패턴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외장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또 링크하거나 거는 뭐 이런 작업들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메일링하고 메일을 받고 이런 걸로 초창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에버노트로 해보자. 오피스도 쓰지 말고 모두 쓰지 말고 모든 것을 에버노트로 하자는 순간적으로 좀 미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뭐 모든 자료들은 뭐 새 노트에 들어가서 그걸 나중에 분배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엇인지 아시죠? 아까도 언급됐던 그 후지츠의 그 스캐너를 사갖고 했더니 자동으로 메일링 전기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째가 아니고 거의 10년째 나왔던 명함 정리가 다 끝났어요. 하루 만에 관리가 됐어요. 또 신기한 것은 진짜로 그 이름을 쳐보니까 딱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럴 수다.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관리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을 코옥해서 많이 쓰는 거인데, 그 체크리스트 해갖고 논문 누구랑 같이 쓰고, 그다음에 이거 진도 체크를 저희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지금 논문 작업하는 것들 저게 체크하면서 파트너십을 이용하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번 논문 작업할 때 기본적으로는 클리어리를 이용해서 논문 검색해서 담고, 신문 기사도 담고, 근데 그 기사들은 특정한 논문 주제 폴더에 모이도록, 그러니까 스택에 모이도록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오프라인 미팅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 미팅 할 때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하는데, 포스트잇 했던 내용들을 그 오프라인 감성이 막 젖어나잖아요. 포스트잇을 예쁘게 적어놓은 것을. 그걸 찍어다 그대로 붙여놓으면 나중에 논문을 작성할 때 저기 있는 내용들을 조화해서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하는 도구로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진행할 때는 제가 매주 수업할 때 이건 4월 10일에 샘플로 보여드리는데 그날 제가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분을 링크 건 것들을 제가 걸어서 저 내용들을 그날 수업해야지. 그러면 저는 그날 뭐 갖고 수업하냐? 아이패드만 들고 들어가서 적인 대로 수업을 합니다. 진행하고 학생들이 저거대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작업들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번 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좀 강하게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꼬시고 위협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막 몰입을 해서 했더니 특정 학생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수업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아이폰에 기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회의 같은 거를 아이폰에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걸 에버노트로 공유해서 활용하는 이런 샘플 예제도 저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 학생들도 지금 현재 에버노트를 거의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이제 늘어났죠. 이 대목은 제가 진짜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미쳤냐면, 그래서 여기에 피를 받아갖고 학생들 수석부나 학생들 관리들을 에버노트로 해보자 그래갖고 저게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어서 했다 보니까 에버노트로 표 만드는 거는 미친 짓이더라고요. 매주 내용이 바뀌고 또 바뀌고 있는데 칸을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 것들. 써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거를 하다가 저랑 같이 있는 조교수님이 전 죽었다 깨나 저거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에버노트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에버노트는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을 오히려 잘 활용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서 작성은 오피스나 구글 독스 쓰면 돼요. 왜냐하면 구글 독스나 오피스가 더 잘 되니까. 그리고 공유는 굳이 에버노트가 공유가 안 된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유 잘 되는 소셜미디어 쓰면 되니까. 단 중심부에 에버노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학생 출석부 관리는 구글 독스 대신 여기서 링크 따다 쓰는 이런 포맷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업무 체계도가 바뀌었어요. 문서 작성은 필요했다고 오피스 쓰고 구글 독스 씁니다. 그리고 사진은 여전히 사진 저장하기 가장 좋을 툴인 플리커나 피카사앱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웹에 있는 자료, 그다음에 파일들 이런 것들은 PDF 파일 저장하는 그런 사이트에다 다 올려놓고 단 뭐만 관리하냐? 링크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링크. 에버노트에는 모든 링크만 관리하겠다. 제가 급할 때는 사진도 기본적으로 에버노트에 넣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에버노트가 사진 전문 툴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잘 관리하는 툴은 플리커나 그런 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문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문제들이 뭐냐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메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에버노트가 가운데 있어서 모든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을 중앙부에서 링크해서 보관하고 이런 것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든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넣는다든가 또 IFTTT 이용해서 또 받든가. 페이스북은 여전히 문제가 과거 데이터가 흘러가면 저장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에서는 IFTTT를 이용해서 에버노트에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렇게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감성들을 유지하고 싶어요. 오프라인의 저는 여전히 회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은 수첩도 아니고 노트도 아니고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그걸 벽에 붙여놓습니다. 그게 왜 좋냐면 폼나거든요.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보시면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양한 것을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냐? 찍습니다. 찍어서 에버노트에 기록되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패턴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실에서 어떻게 회의하는가 마치면 저희가 연구실에서 회의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카페 가서도 회의를 합니다. 카페에서 회의를 하면 반드시 쓰는 도구가 에버노트가 아니라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에 기록하고 적고 나누고 이거를 찍어서 에버노트에 관리하는 거죠. 에버노트에 적으면 저희는 연구실 멤버들이 각자 에버노트에 투두리스트 할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 연구생들이 다 자기들 정리한 것들을 제가 적어 놓으면 행사들도 이렇게 막 적어놨죠. 오늘 있은 에드 컨퍼런스 스케줄도 저희 학생들이 다 제가 제 에버노트 페이지가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에버노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게 어디로 모여지냐? 저희 연구실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에 다 공유가 모여요. 그러면 저희 연구실 리더는 저희 연구생들이 주중에 회의한 내용대로 그것들을 제대로 했는가 업무를 체크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이렇게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저보고 직접 확인하냐면 왜냐면 저 귀찮거든요. 왜냐면 저 집사람이거든요. 저는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수초도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까먹고 뭐 그러기 때문에 기억을 잘하고 에버노트 관리 잘하는 그 친구와 함께 이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체 만나면 그 기업체들과 만나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내용들을 제가 포스트잇 적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저렇게 포스트잇을 적습니다. 그걸 모아놓고 그걸 찍습니다. 찍어놓은 그 장면들을 근거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회의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에버노트에 작성된 걸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었던 분들한테 메일링 보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회의 정리가 끝났는데 좋은 장점은 오프라인의 감성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에버노트를 통해서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스캐너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본전 뽑으려고 저희가 연구소에 있는 모든 제본했던 거 이런 자료들을 재단기로 지금 썰고 있습니다. 썰어서 다 지금 스캐닝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저 스캐닝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에버노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꺼운 자료들은 다음이나 유클라우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논문 자료 같은 거는 드롭박스에 저장되는데 왜 드롭박스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링크가 잘 걸려요. 다른 다음이나 유클라우드 같은 것도 링크가 걸리긴 한데 막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굳혀서 저희는 뭐만 관리하느냐? 에버노트에서는 모든 정보는 클라우드에 들어가고 그거에 링크 정보만 관리해서 에버노트에는 모든 걸 관리하지만 링크 정보만 관리해서 될 수 있으면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인데요. 결국 우리는 요즘 소통 얘기하고 많은 것을 나누자고 얘기하는데 사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가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축적된 기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버노트가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유할 때 가치가 더 좋은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팀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에버노트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공유해서 사용할 때 그 가치는 더 많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에버노트의 일상생활 말씀드린 경남과기대 박상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런 소셜미디어 전문가이시라서 그런지 인터레스트 그래프 멋지게 놀랍습니다. 아까 그 서비스 관계도 때 셔터 울리는 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셔서 많이 또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상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